안녕하십니까. 생방송 60분 부모의 이기상입니다.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진영혜입니다. 자, 이번 주 공부에도 왕도가 있다. 부모가 알아야 할 학습의 본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사실 이거 공부 잘하려면은 뭐니 해도 첫째가 노력이다.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야 된다. 네. 근데 요즘에는요, 이 한 가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왕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인데, 학습 방법, 공부 기술, 이런 내용의 제목의 책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TV를 통해서도 이런 연사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로 그런 기술이 있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예전에는 정말 생소했었는데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드디어 공부와 학습과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습 컨설팅, 네. 맞춤 학습법 이런 사교육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성공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귀가 솔깃해지긴 하는데, 하지만 정말로 이런 방법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방법이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일까라고 하면서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자, 오늘도 방청석에 많은 분들 나와 계신데 한번 여쭤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시지는 않는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 네. 저도 요즘 맞춤 학습법이 많이들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갔을 때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경제적 부담도 되고 해서 어느 게 진짜 왕도이고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인지도 참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자,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마 학습 방법,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홍영희 씨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기를 보내봤어요. 지난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봤어요. 오, 야. 부지런하십니다, 역시. 예, 아니, 너무나도 답답하면 그렇게 돼요. 예. 누구나다. 예. 그래서 중학교 딱 들어가면 일단 과목이 12과목씩 늘고 걔가 배우지 않았던 생소한 과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점수를 받아보니까 75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우리다 머리도 크니까 공부 방법만 익히면 되겠다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일단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우리 아이만 가면은 1:1 맞춤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만 전담해서부터 이렇게 공부 가르쳐주고 시간 관리를 해주는 매니저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보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매니저 분한테는 우리 아이 같은 수십 명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결코 엄마만한 매니저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시간 관리나 이런 거를 공부 학습이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법,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는 법,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법까지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는 그 매니저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사람한테 의존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 공부 잘 안 되지? 자, 한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대신 네가 잘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 말을 따라 이러는데 그 선생님한테만, 그 매니저 선생님한테만 매이게 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다녀본 결과 또 하나의 학원이다. 이런 결론으로 그냥 막을 내렸죠. 예. 그리고 다시 집에서 그 전에 살던 삶으로 되돌아가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물론 도움도 받고 좋을 수 있지만 선택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서로 아이랑 얘기한 다음에 엄마랑 좀 알아보신 다음에 해보는 게 어떨까 경험담입니다. 예. 경험담을 참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 기술 자체가 몸으로 직접 익혀서 내가 사용하는 게 기술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무슨 기술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공부도 내 몸으로 익히고 내가 그 감각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옛날에 사랑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였는데.
배운다, 그거 뭐 당연한 거다, 사람 뭐 당연한 거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표현이 안 되니까 해라, 뭐 연습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배우고 공부해야지 되는 게 몸으로 익히고 되어버렸어요. 좋은 선생님이란 결국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그 확신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바라봐주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부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 이 점을 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점에 놓고 이 공부 기술이나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말씀 중에 엄마만한 매니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정말 제대로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요.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아마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생방송 60분 부모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번호 02-571-0781 전화번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인터넷 이용하실 분들은 주소창에 한글로 교육방송이라고 치시고 생방송 60분 부모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에게 왕도를 가르쳐 주실 분인데요. 예.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전문가분을 화면으로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의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한다면 그 어려움이 한결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화학공학자인 서화론 박사. 그는 두뇌 용량을 최대치로 끌어주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대 재학 중에도 또 옥스퍼드대 유학 시절에도 틈틈이 그는 직접 개발한 망각지수 개선법을 후배나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보기도 했다는데요. 아이들은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현실이 안타깝다는, 그래서 학습법 전도사를 자임했다는 사람. 수재나 영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특정 과목에만 적용되는 학습법도 아닙니다. 학습의 원리를 이용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학습법. 이번 주 생방송 60분 부모 시간에 부모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화면의 주인공이십니다. 서화론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경력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반대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화공을 전공하시고 무엇보다도 선생님 두뇌 용량을 최대화하는 데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이 좀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는데 예. 저희 가정은 이제 육형제가 있습니다. 예. 육형제요. 네, 육형제. 야,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공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오형제가 서울대를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가게 되고 예. 이제 막내가 연대를 가게 됐죠. 이제 서 박사님께서는 몇째? 저는 셋째가 되겠습니다. 육형제 중에 네, 셋째세요? 셋째. 그런데 서로 이제 많이 영향을 주고받았죠. 공부 방법이나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저는 이제 형에게 이제 국어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또 저는 형들에게 이 수학을 이제 도움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서울대 수학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보고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서 많이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떨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생이 형을 가르치는데 형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예. 선생님, 그럼 굉장히 어린 나이셨겠어요. 형이라고. 대학을 네, 준비하는 그때가- 형님을 가르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중3 때이고 예. 형은 이제 고3이었죠. 예. 자존심 상했겠네요, 그 형이.
네, 그렇지만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예.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수학을 잘하셔서 도와주셨고 또 음. 형님께서는 국어를 도와주셨고 도와주셔서. 예, 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셨다는 좋네요. 건데 예. 그런가 하면 뭐 옆에 있는 후배나 혹은 뭐 그 친구, 네. 자녀분들께도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이 많은 가정이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연하게 알게 된 이 선배의 사정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선배는 이제 서울대에서 수석을 하다시피 모두 고등학교도 가족 인류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부모 모두 다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인데 그 자녀가 대학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실패가 바로 나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결심까지 하신 그런 분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줬죠. 그런데 한 달 후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됐고 한 석 달 뒤에 정말 서울대를 들어갔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사람에게 이걸 나눠줘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짐을 좀 덜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네. 계셨군요. 예.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박사님은 이 화학공학자답게 아주 우리 뇌 속의 공부와 관련된 그런 어떤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호르몬인지. 네. 예. 사실은 우리 뇌에 지금까지 알려진 한 20여 가지의 그 호르몬이 사실은 우리 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타 엔돌핀 같은 거, 그게 나오면은 공부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또 일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는데, 더 이제 중요한 거, 우리 공부하고 직접 관련된 것들 중에서 알려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 물질은 이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이돌핀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마이돌핀. 마이돌핀, 예. 네, 제가요. 그래서 이건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우리 사실 뇌가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을 다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물질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 물질이 이 마이돌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이돌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 마이돌핀이 많이 있을 때는 뇌가 충분히 아주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지만 만약에 이것이 소진되고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는 천재도 둔재처럼 행동하고 그러나 둔재도 만약에 마이돌핀이 충분할 때는 상당한 머리가 이제 잘 돌아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질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차츰 이제 설명을 좀 더 해나가도록 하죠. 예. 예. 일전에 그 외신 보도에 네. 그 공부를 머리 좋아지는 약, 네. 더 깊이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이 곧 나올 것 같아. 우리 머릿속에 어떤 네. 공부에 관여하는 네. 호르몬을 네. 이제 해서 알약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네.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걸 보도를 보면서 저 약이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저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뇌 속에 있는 그 베타 엔돌핀을 주로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자극이 되는 그런 이제 약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물질은 이 마이돌핀까지 이제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살 빠지는 약도 나온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만 맨날 신문에 나오고. 효능을 믿을 수 있을까? 열심히 그러게요. 자, 이 마이돌핀과 지능 지수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예. 제가 먼저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로축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하루의 그 시간을 잠 막 깨어나서부터서 이제 다음날 다시 잠이 깰 때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쪽은 마이돌핀이
이제 생성됐을 때 최고치를 1000으로 잡아가지고 네.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결국 마이돌핀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은 우리 머리가 언제 가장 좋을 거냐, 언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이것이 더 관심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이 표를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쪽 빨간 선은 머리의 지능 지수를 나타내고 이 초록색, 이 파란색 선은 마이돌핀을 나타내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이돌핀은 잠자는 동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 깨어났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죠. 이 사람마다 좀 양이 틀리겠지만 이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1000으로 이게 잡았습니다. 이 선은 이제 차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되겠죠. 특히 이 모델을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감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어떤 한 여학생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그 여학생이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복습 예습 이렇게 준비했다가 자는 그런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작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이돌핀은 이제 깨어나면서부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점차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우리 머리 지능이 깨어나자마자 가장 마이돌핀하고 똑같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깨어나서부터서 이때는 좀 낮은 곳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깨어나서 1시간 후가 가장 높은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서 마이돌핀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능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시간대에 많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지금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 한 여고생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마이돌핀이 많이 나오면 공부하는 효과는 훨씬 좋아지겠구나. 마이돌핀만 많이 나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마이돌핀을 좀 체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생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루 방법은 종일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제안이신데 예. 그 마이돌핀은 잠자는 동안에 주로 만들어집니다. 낮 동안에도 만들어지만 그 량은 아주 미세하고 예. 예를 들자면은 탄소 도강화 작용을 하는 이제 초록 이파리들이 이제 낮에도 물론 산소를 일부 주로 내지만 밤에도 산소를 내는데 이 받아들이는 이제 먹어버리는 산소량이 더 많은 것처럼 예. 우리가 지금 밤에 주로 마이돌핀을 많이 생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깊은 숙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너무 짧은 잠은 안 되고 좀 충분한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시간 정도는 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숙면은 이제 4톤막 주로 어떤 4톤막 내지 5톤막의 어떤 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분은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누구나 예. 한 20분 동안은 좀 얕은 잠을 자게 되고 다시 70분 동안은 또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또 다시 20분은 또 얕은 잠을 자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예.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잠이죠. 그렇다면은 4번 정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6시간이 되는 거죠. 1.5시간 곱하기 4 하면. 예.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는 한 6시간 정도 충분히 자녀들을 이렇게 자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마이돌핀을 효과적으로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에도 주기가 있는 거고 그 주기를 한 4번 정도는 탈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네. 그래야지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6시간 정도는. 네. 예. 밤에 네. 잘 시간에 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네. 볼 때는 휴식, 잠 이런 거 좀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볼 때는 아니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공부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홍영애 씨는 6시간 자는 것도 좀
더 줄여야 된다. 예, 대입을 저는 위해서. 고3을 올라가는 아이가 있으니까 예. 저거 여섯 좀, 시간도 좀 많다. 한두 시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예.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면은 황홀하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시겠죠. 하는데, 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에게 자기의 실패했거나 특히 실패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기 미래를 거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녀의 공부하는 시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나 부모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잘 공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뭘 쉽게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뭘 쉽게. 그런데 그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보면 남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들 앞에서 잘 잊어버리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많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잘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고 또 정말 안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만약에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잃어버린 이렇게 보통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축복이기도 하고. 네. 그 영혼이 그렇습니다. 겪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관두고 네. 공부에 공부는- 관해서만은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저 준비가 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예, 망곡 곡선 망곡 곡선 그래프라고 그래프라고 되어 있네요. 있는데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선생님? 보니까 공부 직후부터 하루 지난 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예.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연 내가 기억, 잘 잊어버리고 예. 있는데 어느 정도나 잘 잊어버리고 있는지. 조금 전에 축복이라고 망각은 하나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축복이라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서 100이라는 어떤 양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럴 때 이해를 했거나 그랬을 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금 더 오래 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놀랍게도 1시간 뒤에쯤 되면은 전체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정말 망각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공부해본 사람은요 별로 놀랍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전 시간에 뭐 했지 하고 옆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 했나? 이럴 때가 많죠, 사실은. 네. 이제 그게 좀 더 진행이 돼서 만약에 여덟 집에 시간. 돌아왔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죠. 집에 돌아왔을 때 학교 생활을 마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것이 한 15% 정도, 85%를 잊어먹고 15% 다 정도밖에 잃어버리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망각의 천재입니다, 사실은.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영화 보고 나서 우리가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 곡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 즉 3차원으로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달라지는데 우리가 단순히 칠판이랄지 책이랄지 이렇게 1차원 내지 2차원적으로 이렇게 입력한 그런 기억들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 뒤에쯤 얼마나 남을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하루 뒤에쯤 되면은 약 7%. 7% 정도 남으니까 거기다 잊어버린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이와 같은 우리가 망각의 천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아도 되겠는가? 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다-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특별하게 기억력이 정말 나는 남보다 달라. 예.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아주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랄지. 또 조금 전에 영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청각, 자기에게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런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예.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건 좀 덜 잊어버리게 되죠. 또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그 내용을 이제 방금 들은 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거나 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 복습이 되는 거죠. 복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이 곡선을 따르지 않고 좀 다른 곡선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세 가지 예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의 경우를 보면 네. 뭐 누구 하나를 봤을 때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청각에 관한 자극에 또 남들보다 유난히 예민하다.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예외인 경우에 하나는 이제 예습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그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 있어요, 선생님? 뭐 그럼요. 일반적인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참고되시도록 얘기를 드린다면 예. 명문 학교에 예. 뭐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고 예. 매 학년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IQ 150이 넘으면 예. 천재라고 하는데 그런 천재들도 뭐 50명, 100명씩 있고 예. 그런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예. 남학생이 아니고 예. 한 여학생이 이제 매 학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얘 머리도 좁고 얼마나 저 학생은 노력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뭐 그 학생의 그 학습법이랄지 그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께서 그 학교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시게 돼서 그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주 궁금했죠. 자,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수석을 유지하나. 그래 물어봤더니, 부모님 깜짝 놀라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학교에서 좀 적절한 숙제도 내주고, 학습 지도를 해서, 집에 와서 자녀가 좀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는 집에 오면은 한 30분 정도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무슨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들을 하고, 한 30분 정도 내일 공부하는 거 뭐 준비한다면서 예습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뒤로는 책 딱 덮고, 이제 완전히 노는 거예요. 저녁 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 마음은 불편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야, 이거 경쟁이 정말 심하구나. 부모님이 이거 자기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1등을 계속 유지하려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 선생님 네. 그게 만약에 정말인데 그 학생이 그렇게 1등을 놓치지 않고 그랬다면 네. 뭐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지만 네. 천재 아니고서는 뭐 천재인가 보죠 뭐.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30분 예습을 똑똑하니까. 하고 네, 30분.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은 맨날 와가지고 싸매고 그러는데도 뭐 반에서 네. 10등 뭐 전교에서 뭐 하위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은데 네. 어휴 천재네요. 그래서 이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이 짐작이 가실 건데 이제 부모가 얘가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럼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대답 대신에 전 뒤통수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을 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뒤통수가 왜 부끄럽습니까? 했더니 이 아이가 시간 중에 선생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집중해서 선생님 말과 행동과 그 동선을 전부 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이 끝난 뒤에 꼭 반드시 앉아서 2분 정도 방금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하고 끝을 내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절대로 천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간도 될까 말까한 정도의 IQ더라고요. 네. 예, 본인한테 조금 이제 혹시 예, 개인적인 문제라 내가 수치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 분명히 이제 중간 이하의 그런 IQ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예. 예. 선생님께서 중간 이하의 IQ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통 애들하고 다른 거는 일단 집중력 있게 선생님 뒤통수를 열심히 봤다는 집중력. 네. 그리고 예습하고 복습. 끝나고 나서 2분간 네.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쉬는 시간인데 쉬어야죠. 그렇죠. 쉬는 시간 종만 딱 치는 거 기다렸다가 선생님 나가시면 다사삭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수업 직후에 2분 정도의 2분 복습을 정도. 했다. 네. 예. 예. 그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이분은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뭐 그저 스쳐 지나가는 뭐 잠깐 뭐 하나 떨어뜨린 거 집으려고만 해도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죠. 예. 그래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표가 또 준비되어 그래서 있네요. 제가 예, 망각곡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망각곡선 얼마나 금방 잊어버리나는 좀 전에 보셨죠? 선생님 말씀하신 2분 복습 후의 망각곡선을 한번 비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참 흥미로운 이제 건데요. 예. 이제 왼쪽은 이제 이해하기 좋으시도록 이제 수업 직후를 이제 0으로 잡았습니다. 그때부터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간다고 할 때 그 후에 24시간 때까지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이 기억력이 남아있는지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쪽을 시간으로 잡았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해나 복습을 이제 이해나 그 학습을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100%뭐 이렇게 얘기하기 좋게 100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만약에 수업을 듣고서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겠죠. 네. 왜 24시간 후에 하루 뒤에는 한 7%밖에 7%. 기억을 하지 못하는 예.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데 2분 정도의 복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주 궁금하죠. 이걸 한번 알아보시죠. 2분 정도의 복습을 해서 다시 방금 이제 배운 거기 때문에 이 복습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보니까 2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2분 정도 해서 다시 100으로 올라간 뒤에는 이 곡선이 전혀 이거하고 다른 곡선을 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이것이 약 30% 정도 선을 이렇게 웃도는 그런 그러네요. 이제 기억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약 7%, 이것이 한 28% 내지 30% 정도. 4배네요. 예, 4배나 되는 거. 아, 이거 정말 2분을 투자를 했는데 4배의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면 이건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분 복습을 하되 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는 이게 이런 데서는 다시 복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2분 정도 복습을 하면은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선생님 말씀 들을 때요. 2분의 뭐 4배다 그러면은, 뭐 2분의 4배. 그냥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정말 2분 투자하면 이게 정말 확 뭐가 있는 것 같다. 정말로 4배가 될까? 아니, 믿어지지 근데요. 않는 게 있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게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2분 투자하는 게 바로, 그쵸? 예. 그렇죠. 저희 보통 40분 수업하면은 수업 끝나자마자 애들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네. 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막 달려든대요. 놀자 이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얘기해야 되는데 2분이라고 그러면 그 전 시간 수업한 거 눈으로 한번 싹 훑으면 2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그 눈으로 싹 한번 훑은 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 네 배의 효과를. 4배의 효과를.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뒤통수를 유심히 볼 정도로 집중력 있게 본 후, 그리고 2분까지 하고서는 이제 쉬어도 된다. 학교 수업이 그렇다면요, 집에서 공부할 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뭐 하여튼 무슨 공부를 할 때, 이 급하게 공부를 빨리 끝내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서 지지개 한번 켜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서는데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딱 2분 정도 뒤로 밀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2분이 부탁을 문제였네, 지금까지. 2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도 야, 다시 한번 볼래? 그러면은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에도. 방금 지겹도록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다는 거 이거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을 투자하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때 역사 시험이 가장 애들이 성적이 좋았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 수업 방법이 40분을 수업을 하면 앞뒤에 3, 4분씩 잘라요. 잘라내가지고 수업을 쫙 하고 나면은 질문을 간단하게 받고는 1시간 수업한 거를 요점만 쫙 말해요. 한 2, 3분 동안. 하고는 딱 듣고 나가시고 애들이 좀 5분 좀 일찍 맞춰주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통 일주일 뒤에나 한 3, 4일 뒤에 또 그 시간이 오면은 다시 앞부분에 한 2, 3분을 쫙 잘라가지고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를 또 쫙 말씀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법이 해당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습이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생활화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은 많이 듣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습 예습에 충실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로 예. 말씀을 이제 사실 들으면 저는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그거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 네.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 예.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면 한번 시도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복습 예습하기. 그러니까 그 예습까지는 좀 아니고요. 복습은 선생님 나가시면 내가 오늘 선생님 노트해 주신 거 꼭 한번 읽고 정리를 쉬는 한번 시간을 해보고. 해야지. 예. 근데요, 이게 한 번 밀리면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에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생활하기가 예. 참 힘든. 생활하기가. 친구들도 안 도와줘요. 금방 놀러 가자 그러고. 그렇죠. 네. 의지가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의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 꼭 일기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일기 우리 보통 그날 저녁 사실은 일기 잘 안 써본 분들은 예. 그날 일기 쓰는 것도 처음에는 버겁죠. 그렇죠. 이제 하루 내가 오늘 뭐 했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게. 근데 만약에 한 이틀, 3일 밀리면 분명히 그렇게 기억이 쉽게 날 것 같았는데 정말 운동장에 가서 뭐 무슨 야구 시합을 봤다랄지 뭐 어디 재밌게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랄지 그런 것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려고 했을 때 엄마 이거 뭐 써야 되지? 하고 어린애들은 좀 엄마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쓰기 싫어가지고 일기를 중단하는 주된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지 않으면 벌써 망각국선이 이미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벌써 90% 이상 잊어먹는 거 하루만 지나도. 그런데 그걸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정말 그것이 있었다면 이미 공부를 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잊어버린 것을 고통을 해가면서 그걸 기억을 해낸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니까 선생님께서는 같은 복습이라도 네. 나중에 뭐 어제 한 공부를 오늘 시간을 충분히 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보다는 단 2분이라도 바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아주 정말 이제 포인트를 바로 캐치를 하셨는데 이게 바로 공부한 뒤에 2분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뒤에 그것이 마저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트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생님. 2분 복습 및 정규 복습 효과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눈에 확 띄는 것이 뭔가 팍 위로 치솟아 있죠. 저 이 좋은 부분, 건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효과가 뭔가 팍 있는 것 네, 같아요. 효과 하면은 높은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걸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빨간 곡선은 우리가 이때 수업을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지 않았을 때 전혀 손을 안 대고 지금처럼 뛰어나갔을 때죠. 그렇죠. 네. 뛰어나갔을 때 아주 즐겁게. 그랬을 때는 이런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하루가 지나면 7%의 그렇습니다. 기억만 남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분을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이 곡선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죠. 네 배의 기억력 효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 20분 정도
뭐 길게는 한 30분 정도. 제가 추천하기는 한 20분 정도. 또 시간이 없을 때는 과목당 한 5분 정도. 네. 이 정도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기억력을 원상 수준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이 곡선이 전혀 이 곡선의 행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이건 전혀 다른 곡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요거하고 똑같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상당히 효과적인데 이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완만한 이런 곡선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놀랍게도 이것에 한 13배 정도 되는 와. 네. 그런 정말 얼핏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 지금 이제 경과 시간을 좀 보니까요. 네. 이제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한 10시간 이전에 다시 한번 정규 복습을 하라는 말씀. 빨릴수록 좋은데 예. 이제 지금 이제 이 정도 잡은 이유는 예.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예. 가령 오전에 했던 공부들은 예. 집에 들어가서 복습하려고 했을 시점이 대략 9시간 정도 경과가 예, 되기 위해서 실제하고 맞는 그 상황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분 복습하고 집에 와서 선생님 뭐 한 5분 정도 네, 과목당. 과목당 5분 정도 하면은 그 순간에는 다시 100%까지 가고 쭉 가니까 거의 반 이상 쭉 남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시간보다는 어쨌든 어떤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 예. 하루가 지난 후에는 13배의 내용을 가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그 네. 차이가 바로 학력 차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시간 이후에 저렇게 높아졌잖아요. 13배 정도. 그게 네. 쭉 지속이 돼 가는 건가요? 여기는 더 빨리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더 천천히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13배지만, 만약에 일주일 뒤다 그러면은 그 차이는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하루 하면 안 되고 네. 이걸 꾸준히 해서 차곡차곡 아, 만들어 그렇습니다. 나가는 예. 것. 아주 이제 포인트를 찍으셨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이게 좋은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공부를 다 같은데. 해요, 원래. 그럼 저도 좋은 질문 하나. 네, 그렇게 되게 해보시죠. 복습은 네. 저렇게 하니까 좋게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데 네. 만약에 저거를 예습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궁금해요. 아주 예. 좋은 질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 생활을 할 때 복습이 예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 기가부득 들어봤는데 그 실행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이제 우선 그 말이 정말 그럴까 하는 정도로 지나가 버리고 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확실하다면 나는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습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예. 예. 저희가 자. 역시 차트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하루 전에 이때 이제 수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가상을 하면 그 전 한 8시간 내지 9시간 전에 예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물론 우연한 기회에 그 수업 때와 똑같은 정도의 그런 이해를 가질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만약에 본다면 혼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한 40% 정도 이해가 끝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40%. 예. 그러면 이제 40% 된 학생은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망각 곡선을 따라서 급격히 이렇게 잊어버리겠죠. 네. 이때쯤 됐을 때는 거의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15% 정도, 예를 들자면 40%, 15%. 근데 만약에 수업 시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단계를 오르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영재 학교에서 나온 수치인데 이제 예습을 온 학생과 예습을 하지 않냐고 바로 수업에 들어간 학생의 이해도가 가장 적어야 2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많게는 그보다 훨씬 더 50%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은 수치를 사용해서 20% 정도 이제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 곡선은 이 전에 봤던 망각 곡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란 문제고 우리에게 이제 큰 이제 효과라면 효과죠. 예. 이게 분명히 지난번에 봤던 망각 곡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개선된 그런 곡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니 정말 이 끝부분 보니까 확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더 2분 정도 투자를 더 한다면
예습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착실하기 때문에 2분도 할 수 있으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 이것보다 더 개선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만약에 집에 와서 복습을 안 했다. 그러면 이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더욱더 착해서 만약에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한다면 예. 그리고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건 이제 더 이것보다도 개선된 그런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습을 하면 예습을 한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네. 다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걸 들어오면은 한 120 원래 100보다는 한 20% 이상이 떠올라가죠. 상회하는 네. 그런 기억량을 그렇습니다. 갖게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이것이 이제 이거 자체를 올려줄 뿐 아니라 최초의 스타트 포인트를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떨어지는 곡선을 처음부터 개선을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습이 좋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듣게 되는데 물론 이런 이론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는 못했지만 결과 이런 공부를 한 학생은 분명히 공부를 잘 하더라는 거죠. 산 예, 증거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모델을 따라서 너희들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진 거죠. 예.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그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습과 공부 직후에 2분짜리 한 1차 복습이 되겠죠? 네. 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과목당 한 5분 혹은 30분 정도의 2차 복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한 학생들보다 13배의 기억력 합과.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 학생의 이것이 학습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방금 길러내신 이 컨설턴트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지금 계속 보면서 그렇습니다. 복습을 네. 하니까요.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방금 이 표에서도 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하면서 우리가 하게 복습을 되니까 했어요. 예. 이 곡선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좀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예. 예. 금방 이렇게 한 지금 원래 그걸 기억 못 하거든요. 2분 복습을 우리가 한 3번 연속하게 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강당에서 직접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르치게 되면 항상 좋은 방법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르치는 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그 호주에 있는 커틴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그 대학은 그 학교의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과목별로 한 40% 정도를 낙제시켜 버리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제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학인데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가 시험을 출제할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들에게 따로 의뢰해가지고 예. 그 문제로 시험을 보고 채점도 그쪽에서 하고 나는 1점을 더 주고 야는 정말 착했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물도 떠다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예.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들 두려워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 과목 40% 낙제생에 내가 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선언을 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 방법을 잘 따라오면 한 사람도 낙제가 되지 않냐고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직전에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것이 내가 공부하려고, 이번 학기에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뒤에 전체적으로 그 포인트를 갖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45분 정도 그 이제 본론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제가 꼭 이렇게 복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그 요점을 이제 잘 기억을 해두고 이 3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동안에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서 꼭 숙제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예. 또 막 금방 나가서 놀아버리니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좀 내주는 거죠. 내주는데 그냥 분명히 이제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틀린 곳마다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틀렸다 이거 성의껏 이렇게 나의 그 모든 것을 거기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예. 이거 다 보네 교수가. 예. 이거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것은 교수가 이걸 반영할지도 몰라.
그런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 복습을 예.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50점이면 패스가 되는 거고 이제 70점이면은 69점까지가 A입니다. 네. 70점이 되면 디스팅기션 최우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은 평균이 84.6%가 나왔어요. 그것은 그런 어떤 특정 과목에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점수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예. 근데 평균이 84.6%가 나왔어요. 와. 그런 간단한 방법을 적용했는데도. 예. 그래서 저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복습 예습을 이제 타의적으로라도 이렇게 리드를 해주었더니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이제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도사란 그런 별명까지 지금 얻게 된 거죠. 예, 예. 네. 선생님이 출제를 내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직접 채점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는데. 직접 내셨으면 의심받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겠어요, 뭐 진짜.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선생님 진짜로 이 방법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여보세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둔 엄마인데요. 네. 근데 애가 지금 이과를 선택한 상태인데, 여보세요?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선택한 상태인데요. 예. 저기 수학 때문에 다른 성적이 네. 총점에서 평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 수학 성적이 많이 모자란다. 네. 많이 모자라진 않고요. 다른 성적에 비해서 예, 좀 예. 수학이 떨어져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학생은 수학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잘 하고, 어떤 학생은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는데, 이제 수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를 하고, 그걸 뭐 다른 문제에다 이렇게 빨리빨리 적용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응용력이 있으면 수학을 잘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한 뒤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만가국선을 보셨죠? 수학도 역시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금방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잊어버렸으면은 자기가 그 기본을 다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 그 기억력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예. 기억력 없이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학은 이해를 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한 그걸 기억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요령이랄지 쉽게 풀 수 있는 또 어떻게 이것을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이게 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게 필요한데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세 가지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바로 그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학생이 이제 범위가 주어졌는데 뒷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나온 것은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앞부분 좀 쉬운 부분 이건 뭐 옛날에 다 했지 그러면서 공부를 안 했는데 거기서 아주 우습게 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럼 결과는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 예. 당시에. 그럼 선생님 수학 같은 과목은 충분히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만 됐다면 많은 문제를 풀고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글쎄,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많은 문제란 말이 조금 이제 걸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아하. 그럼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하. 다른 공부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하게 되면은 2분 정도로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 2분이 굉장히 효과를 내는 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부를 한 후에 다시 내가 옛날처럼 그 정도의 이해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간 뒤에
조금 시간을 잘라서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내가 다시 반복을 해서 복습해서 기억을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습관화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보통 이제 한 권을 띄고 나서 그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쭉 풀어본 학생 공부를 잘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그것이 하나의 복습이 되는 거죠. 복습이.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조금 시간을 잘라서 꼭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고 또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구체적인 복습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세요, 홍영희 씨? 예.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냥 들어가서 들어앉아 있긴 한데 공부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관심이 바깥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기억을 하려면 집중력이 우선돼야 되는데 어떤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효과적일지. 네.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날 아주 좋은 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려면 조금 더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내일 꼭 봐주세요, 여러분.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방청객 중에서? 예, 손 드셨는데. 예. 예,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한데요. 지금 듣는 말씀으로 이제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엄마가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습관을 어떻게 좀 길러나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뭐 만약에 이 방송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 가 있느냐면은 이걸 이제 자기 습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반복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되도록 부모들이 이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부 반응이 왔을 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 때죠. 그만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이제 클 때죠. 그때 너가 조금만 참으면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는다 하면서 그 애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계속해서 어느 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그 복습 예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고 이제 그런 때가 곧 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예습 복습을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한 아이가 있다면 그 자녀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 잘하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 레벨이면 틀림없이 전교 1등 수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많은 그 전교에서 1등 한다는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그리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학생이었다는 거. 90%가 훨씬 넘는 99%. 그 나머지 한 몇 프로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뭐 국어가 좀 부족하다. 이 과목은 조금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선생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공부할 시간인데 이 부분은 누구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내가 실력을 올리겠다는 그런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방청객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복습, 예습, 말씀은 참 쉽지만 사실 그거를 실행하고 꾸준히 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자신감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그런 것들을 좀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역시 또 서 박사님과 함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예고 구체적으로 좀 드릴까요? 자, 내일은요, 자녀의 복습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30분씩 자녀와 학습 토크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일에는요,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33 공부법.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목요일에는 40% 연독 학습법. 구체적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매력 없는 부모가 되지 말고요. 뭔가 정말 큰 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